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들의 핫쌤 뜨쌤입니다. 푸사리움, 알터나리아, 트리코더마, 곰팡이 수지, 아스페르길루스,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 뮤코르, 에피덤 모티톤, 페니실리움. 이게 뭘까요, 선생님? 와, 읽기 너무 힘들다. 맨 뒤에 페니실리움만 귀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네. 나는 이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좀 찾아냈으면 제가 이렇게 읽는 거 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주인공이 바로 뭘까요? 페니실리움, 페니실린? 네,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곰팡이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곰팡이 수지. 네, 곰팡이 수지. 네. 선생님, 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저도 네. 이 책을 보면서 와,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도 곰팡이가 참 많구나 네. 이런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벽장에 뭔가 필요해서 문을 열었는데 네. 곰팡이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나 그 냄새 뭔지 알겠다. 네.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겨울을 나면서 벽장 안에 한기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막 그 아들 기타 케이스에도 막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래서 막 급한 대로 막 닦고 막 환기 시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골치가 아파요. 진짜 골치 아프시겠다. 그럼 선생님, 지금 이 공기 중에 그 애들도 지금 나와가지고 또 한 몫을 하겠네요? 곰팡이 하면 전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요 계절에 귤박스예요, 선생님. 맞아. 우리 귤박스 안에 귤들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다 보면 꼭 네. 하얗게 푸른색의 그 곰팡이 핀 거 있는데 네. 또 그것도 내가 잘 먹겠다고 또 아낀다고 또 그것도 도려내가지고 먹잖아요,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곰팡이가 음식물 전체에 퍼진 경우에도 네. 겉에서만 곰팡이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닦아내고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먹으면 말을 안 하죠. 되는 거네요. 네. 우린 그동안 곰팡이 먹은 건데 괜찮을까요?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라던가 네, 아까처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눈에 이렇게 곰팡이가 안 보이지만 이게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게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우리 사람이 미련한 게 그냥 썩지 않게 보관하거나 적게 사서 먹으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썩혀가지고 그걸 또 아깝다고 또 도려내고 먹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저 100년 전 선생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까. 냉장고 없던 그 시절? 근데 깜짝 놀란 게, 왜 냉장고가 없었지? 근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해요.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네,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사나요? 이러잖아요. 네. 냉장고 없어도 살아요. 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밭에서 뜯어다가 그렇죠. 그때그때 요리를 해서 먹고요. 네. 김치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또랑에다가 단지 이렇게 둥둥둥 띄워놓고 그렇게 먹고요. 겨울에는 땅 파서 또 김치 또 묻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어요. 냉장고 없어도. 본래는 냉장고 안에 채소도 3일 네. 이상이 지나면 그 영양가가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게 사서 빨리빨리 먹고 네. 곰팡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선생님, 저는 이 책의 정말 좋은 점은 뭐였냐면 그림이 상당히 예뻐요. 아까 우리 막 곰팡이 얘기할 때 막 인상 쓰면서 저는 선생님 그 집에 아까 장롱이라고 그랬나요? 벽장. 벽장 안에 곰팡이 있다는 얘기에도 이 냄새가 싹 느껴지면서 기분이 살짝 묘했었거든요. 맞아. 그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 속에 또 이 그림들은 되게 좀 친밀감 갈 수 있도록 예쁘게 그려졌어요, 곰팡이들이.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셨어요? 저는 몇 군데 있었지만 요게 특히 오스트리아 린츠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책에 곰팡이가 피어서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요 부분도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데 와 진짜 피해액이 상당하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곰팡이 피면 그 방 안에 벽지도 다 뜯어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또 그 곰팡이를 아무리 닦아내도 또 다음에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잘 제거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숙제네요. 머리 생각만 해도 저도 좀 뭐 우리 아까 귤이야 좀 버리면 되지만 이 방에 생긴 곰팡이는 또 또 뭔가 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 곰팡이가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또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여기서 기억 남았던 게 그 투탕카멘의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곳을 발견했던 고고학자들이 몇 년 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대요. 그것은 지금 이제 추측을 하면 그 포자균 이런 오래된 것들에서 독소가 나와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확실치는 않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또 우리 또 제자들이 또 밝혀내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왜냐면 비문학의 묘미가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서 네.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거 곰팡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하면 또 다른 책을 확장해서 또 읽어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좀 더 도서관에 가서 이 관련된 책들을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찾아서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네. 이 작가분은요, 레오노라 라이트리세요. 그런데 이 책을 옮기신 분은 이정모라고 서울시립과학관장님이세요. 맨 마지막 뒤에 보면 옮기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좀 아이들이 읽기 싫어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머님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왜냐면 전문가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과학은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른 생명과 훌륭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 곰팡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찡그리고 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푸른 곰팡이처럼 페니실린은 항생제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곰팡이가 뭐 치즈에 들어가는 곰팡이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또 자연에서도 모든 동식물의 사체도 이 곰팡이가 분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네.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 자연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곰팡이를 가지고 자연의 청소부다 이렇게 말을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긴 맞다. 네,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책을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네네.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4학년, 5학년, 네. 중학교, 고등학생, 심지어는 선생님하고 저도 그렇죠. 너무 좋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학년 구분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읽어도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도 그림동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문학도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글밥 많은 책을 접근하는 네. 것보다는 네. 이렇게 쉬운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정말 네. 독서력을 키우는데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저희 수필가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무슨 책이 있나 하고 이렇게 보시더니 네. 아이들 수업하던 책 중에서 중학교 1학년들이 읽었던 책인가? 그 책을 딱 관심 있게 보시더니 아유, 이 책이 참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책을 한 권 사셔야겠다고 자기 수준에 딱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해서 어른이 못 읽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어른이 읽어도 정말 도움이 자기 되죠. 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럼 선생님 이제 독후 활동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 독후 활동은요. 저는 네. 이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비문학이다 보니까 좀 감상문 쓰기에는 내용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림도 한번 따라 그려보고 네. 내용도 정리를 해보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자신이 과학자가 되는 것처럼 발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과학자분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아이들 수업 오면 유리병 2개를 준비해 뒀다가 이 안에 이제 밥을 조금 담아 놓고 하나는 고운 말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욕이나 거친 말 이런 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놔둬가지고 한 3주 동안을 이제 수업 오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라고 해주고 3주 후에 그걸 갖다 이제 관찰하는 그 보고서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학년은 매주마다 와서 보는 거죠, 변화를. 그래서 1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2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 3주 만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 관찰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서 옆에다 놔두고 그 변화한 걸 자기가 본 눈대로 느낌대로 한번 적어보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3주 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겠죠? 곰팡이 핀 것도 보이겠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어떨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면 이것도 괜찮겠다. 그러네요, 선생님. 네. 맛도 보게 하면 좋겠다. 맛을요? 이게 좋은 곰팡일까요? 얘들아, 곰팡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엄마들한테는 비밀이야. 한번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네. 아이들이 또 올 때마다 기대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